1988년 3월 18일, 일본 나고야시 나카가와구에 사는 시니치는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5일이나 지난 아내 미츠코가 집에 홀로 남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된 그는 점심 무렵 집에 전화했고, 이때까지도 아내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 무렵, 이제 회사에서 출발한다는 전화를 했을 때 그녀는 받지 않았죠. 임신을 한 뒤로 이 시간대에 자주 선잠이 들었던 아내였기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생각한 그는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7시 40분 무렵. 그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아내가 선잠에 들었다면 물론 불이 꺼져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현관문도 잠겨있지 않은 것 또한 그의 위화감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는 본인이 느끼고 있는 위화감을 그저 아내의 실수라 생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을 지나 곧바로 침실로 가 옷을 갈아입었던 시니치. 그런 그의 귀에 들려온 아기의 울음소리. 그것은 분명 자신의 집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니치는 곧바로 거실로 나가 불을 켰고 눈에 들어온 광경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붉은색으로 물든 거실 바닥, 그 중심에는 미츠코가 누워 있었고 그녀의 발밑에는 아기가 힘없이 울고 있었죠. 곧 정신을 차린 시니치는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전화기가 있는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전화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집을 나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고 그렇게 신고 전화가 접수된 것이 저녁 7시 43분이었습니다. 당시 도움을 주었던 이웃은 그가 아이가 나왔으니 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기에 드디어 태어났구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을 보고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고 당시 시니치는 아내가 출산을 하고 기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사실 그녀는 뒤로 손이 묶인 채 사망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끝에 누워 울음을 터뜨리고 있던 아이. 현장을 확인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경찰을 불렀는데 그 사이 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츠코는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범인은 심지어 아이의 탯줄을 자른 뒤 둘을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났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범행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베테랑 형사 역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츠코와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고 아이도 빈혈과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빠른 응급처치와 시니치의 수혈로 인해 아이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범인은 옷장을 뒤지고 미츠코의 지갑을 가져가긴 했지만 현장의 끔찍한 모습에 경찰은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범행이 들켜 그런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 달아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았으니깐요. 범인은 한 가지 더 이상한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미츠코의 몸에 전화 수화기와 열쇠 고리를 넣어둔 것. 시니치가 찾으려다 찾지 못한 부엌에 있던 수화기와 그날 사용하지 않아 집에 두었던 차의 열쇠고리. 범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해가 안 가는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도저히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죠. 범행이 일어난 시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미츠코의 사인은 교살이었습니다. 현장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250mm의 신발 자국이 남아있었지만 이 신발은 한국과 대만에서 제조된 짝퉁 메이커로 밝혀져 유통 경로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일 미츠코의 집에 방문했던 친구가 있었고 그녀는 오후 3시쯤 집을 나왔습니다. 미츠코는 사용한 그릇 같은 것은 바로 씻는 성격이었는데 코타츠 위에 둘이 사용한 식기가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친구가 돌아간 뒤 얼마 안 있어 범인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니치와 미츠코의 원한 관계 혹은 치정에 얽힌 범행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여러모로 조사했지만 그렇다 할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 경찰은 탐문 수사를 통해 범행 당일 이상한 남자가 주변을 돌아다녔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한 이웃에 따르면 그날 오후에 165cm의 키를 가진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찾아와 나카무라 씨 아세요?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인근에는 그런 성을 가진 이가 없었기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웃은 모른다고 말하자 남성은 사라졌습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남성을 보았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미츠코의 친구는 이날 현관의 문고리를 돌리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환풍기 소리를 착각한 것이라 여겨 넘어갔던 것을 기억. 이 나카무라를 찾았던 남성은 비어있는 혹은 문이 열린 집을 찾던 범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나왔죠. 그리고 미츠코가 친구를 배웅하러 잠시 나온 사이 몰래 집에 들어가 돌아온 그녀를 공격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끝내 오늘날까지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미츠코의 아버지는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03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인이 체포되지 않더라도 이대로 괴로워하며 살아간다면 그만이겠지만 그가 태연하게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딸이 불쌍하고 이런 범인에게 자유를 주는 공소시효 제도가 밉다고 밝혔습니다. 시니치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하와이로 이주해 슬픔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끝내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 범인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생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은 자식, 아내, 어머니를 잃었다는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